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현실적 정쟁에 빠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망인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일단 뒤로 가는 세력들의 그런 시도들을 막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학 최고께 여쭤볼게요.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모욕 참배하는 거 두고 민주당 내에서 과거에 논란 많았던 거 아시죠? 이번에는 달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1년 차에 홍범도 상을 이전한다 만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도 약간 이 일제시대 때의 이 당시의 국적을 일본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의 어떤 기관장으로 앉힌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삼으면서 개혁 동력 완전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당원들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시간을 끌지 말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압도적 지지를 준 만큼 뚜벅뚜벅 가라라고 예.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본인이 새기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경제도 굉장히 큰 위기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 국민들의 이 압도적 지지를 동력을 삼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동력이 지난번 대선 때처럼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또 나게 겨우 이기게 된다면 그 동력 확보가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최대 다수파를 좀 만들기 위해 그리고 반대는 최소화시키는 예. 그런 지금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것이 만약에 동력으로 확보된다면 실제로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이후에 개혁 동력을 굉장히 크게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이재명 후보는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습니다. 명예선대위원장 이런 거 아니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공통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운데 쪽의 행보, 우양호 행보가 어떤 효과를 날 것이냐. 이번엔 차기찬 측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비판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거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조금 왼쪽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예. 중도 보수 이야기를 하고 보수적 색채가 있는 인물을 영입하고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내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메시지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분명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그렇겠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이 같은 행보와 변화가 조금 갑작스럽다는 것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재명 전 대표가 꾸준히 정치를 하면서 조금씩 온건하거나 중도 보수 지향적인 메시지를 내왔던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갑작스럽게 이 노선이 급격히 우회전을 트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예.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이재명 전 대표가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중간에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 승리, 어쩌면 본인의 마지막 선거일지도 모르는 그 이번 조기 대선을 위해서 뭔가 중도 보수인 척, 예. 안정감이 있는 척을 하는 것인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 같은 튀는 행보에서 또 물음표를 드러낼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보수 진영 입장에서 위협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꾸준하게 이게 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그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행보나 다른 의원들의 뒷받침되는 메시지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예. 또 하나의 관건이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동학 체육계는 이 질문 플러스에서 방금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부분까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도와준 선거입니다. 그동안 보세요.
본인의 대통령직을 던져가면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정말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을 다 감안하고 지금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야당에 엄청 유리한 선거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동시에 국민의힘 자체가 완전히 지금 분란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1호 당원인데 이게 마치 민주당 1호 당원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 위에서 지금 우양우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실용 이 정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등 이상할 게 없고 그리고 말로만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는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에 조금 놀랐거든요. 아, 저게 이제 말뿐이 아니라 직접 묘소 참배까지 하는구나. 그것은 사실 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비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도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앞으로 확인해 가는 것이지 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계속해서 비판해 본 늘 예. 아무런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추가로 해서 더 네. 여쭤볼게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령 국민의힘 지금 인사라든가 더 영입을 한다. 이런 행보까지도 갈 거라고.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대를 최소화하고 지지를 최대화하는 것이 선거 승리의 기본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윤여준 상임선대위원장 영입과 앞으로의 보수 인사들도 좀 영입이 있을 거라 보는데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연설문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이냐. 그게 아니면 파괴적 역주행을 계속해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 다수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국민 다수파의 역량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산업 정책, 이 경제 역량 이런 것들을 총 집중해서 예. 결국 국민의 삶을 좀 미래를 여는데 그런 데 집중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리스크 한번 짚어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뭐 공식 행사 불참한다는 얘기도 있고 명태균 씨를 내일 아예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선 전에 어떤 사안이든 결론이 좀 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어떤 형태로든 대법원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 시간을 끌고 싶었다면 굳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전원합의체 회부라던가 일주일에 2번 기일을 잡는 파격적인 속도 내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예. 선관위의 대선 후보로 최종 등록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논란을 많이 낳았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 파기환송인지 아니면 무죄 확정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 답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책임감을 느낀 게 그러니까 5월 아닐까 초를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네요? 저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대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3-4번의 기일 이후에 선고가 이뤄지는데 보통은 기일을 한 달에 한 번 잡기 때문에 3-4개월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 기일이 중요합니다. 시간 횟수. 자체보다는. 예. 네. 근데 벌써 2번의 기일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만약 추가적으로 1-2번 정도의 기일이 더 있게 된다면 5월 초에도 충분히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서 예. 공식적 후보 등록 이전에 한 번 더 정당 차원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 우리나라 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태균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와 명태균발 수사 기록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으로서 특정 후보와 어떤 거래를 주고받았다거나 하는 것들 이게 아직까지 특정 대선 주자가 기소조차 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기소 여부가 대선 이전에 결정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주목이 가는 쪽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욱 최고는 어떻게 저는 대법원이 좀 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체포적부심 시간은 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포함시키고 또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그걸 9시간대로 만들어가지고 풀어줬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복원시키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에 걸려 있는 이 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기소였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기소였고 패배자에게
아니 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걸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 사례가 많지도 않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기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에서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대선 이전에 그것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본인들 스스로도 급한 마음이라도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함이라도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명태균 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은 빨리 손을 뗐으면 좋겠다. 아니, 오히려요. 예, 똑같이 모든 만인이 이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기현 판사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법의 예외와 성역과 특혜가 존재한다라는 걸 국민들 앞에 명확히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저는 이 명태균 특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